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건강 문제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양해 구합니다. 그래도 시장이 아주 긍정적인 리스크 온을 지속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롱을 콜하던 구리가 강력하게 상승하였고 오지달러도 상승하였고 코스피 롱 포지션도 괜찮을 것 같고 모든 게 다행이지만 다들 이 목요일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지만 이번에는 다들 걱정하던 상황이라 미리 올라버린 것에 대해서 숏돌이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외 시장이 급등을 해서 당월물 대응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초반이 콜옵션 슈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연속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급락을 해서 360.65포인트를 찍고 나서는 종가를 꽤 많이 들어올렸는데 거기서 또 갭상승을 주면서 숏포지션들을 당황하게 하였죠. 현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이 외국인들이 월, 화 이렇게 선물 매도를 나름 열심히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은 그래도 바스켓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또 변동성도 죽이고 있어서 이게 빠질 장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차월물로 풋옵션 매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로직에 확실히 도장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갭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내내 좋았어요. 특히 기관은 이 당월물 풋옵션을 아예 대놓고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 선물 매수를 개장 초부터 꾸준히 하면서 기존의 숏 포지션을 부지런히 청산해 나갔고 특히 오후 1시 30분 이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의 특징 하나 더 챙겨볼 것은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 현물을 하루에 2천억 이상 매수하는 경우가 처음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1,000억 매수 다시 들어오고 또 금융주 골고루 당기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수가 1% 넘게 오르는데도 개인이 현물 매도는 고작 4,600억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 개인이 손 안 대고 있는 금융주 중심으로 당기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 꼬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좋게 해석하면 조만간 프로그램 매수로 시장을 아예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점심때까지만 해도 변동성 매도가 시장을 지배해서 V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지만 1시 30분 이후로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를 손절매하면서 상방을 열어버렸죠. 또 투신도 선물 네이키드 매수 1,600억을 하면서 상방을 열었고요. 따라서 목요일 우리 시장도 갭 상승해서 초반에 오버슈팅을 꽤 세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2월물 옵션이 특징이 콜옵션 미결은 오랫동안 쌓여있는 것이 많아서 지난 1월 18일 이후로 외가격 콜옵션 시세는 계속 제자리였다고 한다면 풋옵션은 지금 실내 가격인데도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허다해요. 그래도 풋옵션 미결은 제법 남아있는지라 이 풋옵션 보유자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시장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슈퍼개미가 300억 풋옵션 3월물로 샀죠. 이거 아직도 손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휴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당월물로는 콜옵션 367, 372 환매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관찰해야 되고요. 풋옵션 370 그리고 372의 신규 매도가 얼마나 나온지를 관찰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얌전히 상승을 했어요. 오늘 유럽 시장에서 첫 번째 꼭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국 FTSE 100 지수가 이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초에 영국의 롱베팅 세게 했다가 나름 적잖은 손실을 봤던 기억이 남아있는데 영국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이 고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같은 논리로 롱베팅을 했다가 한 해 내내 고생만 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올해는 충분히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머지 증시도 골고루 강했습니다. 특히 전일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수 선물은 본장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강하지 않았는데 본장 시작 후 유로존 금리가 가라앉으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죠.
점점 이 증시가 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러다가 원자재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2차 버블이 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유럽 증시도 변동성을 끝까지 죽이면서 올라왔고, 그에 비해서 통화시장은 상품 통화를 제외하고는 유로화나 엔화나 다 조용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는 미국의 그 CPI 발표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흐름 때문인 것 같은데요. CPI가 어떻게 나오든 유로화 약세가 나오면 매수할 찬스를 보고, 또 그와 함께 이탈리아 10년 국채가 올라오면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칠 찬스로 삼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탈리아 10년 국채는 제가 특정 증권사를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한투랑 몇 군데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증권사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제 상품 시장에서 구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리 베팅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알루미늄은 계속 신고가를 가는데 구리는 계속 매도가 쌓여서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력 부족, 중국이 원자재 수요 둔화, 그런 거에 대한 과도한 우려, 그리고 유로화 강세, 이런 세 가지 이슈가 구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춘제 이후에는 좀 갈 텐데 했는데 어제 낮까지만 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몸이 좀 골골거려 갖고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옵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 그냥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상하이 금속거래 세션 마감하자마자 런던 시장에서 구리가 아주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커맥스 세션 마감까지 스트레이트로 3%가 넘는 상승을 했어요. 저점 대비로도 한 4%가 넘는 상승이에요. 목요일에 상해 거래소가 개장하면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보유량이 얼마 안 돼서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지달러도 꾸준히 상승해서 아주 의미 있는 저항선을 뚫었는데 상품 시장이 추가 강세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볼 텐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기름은 계속 매도 압력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일이었죠. 최근에 이 휘발유 쇼티지 이야기도 있고 또 원유 재고 감소 이야기도 있어서 과연 90달러를 회복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무려 475만 배럴 감소가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심각하게 하회한 것이고, 또 쿠싱 원유 재고도 크게 감소해서 유가는 완전 폭등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재고 발표 후 5분 동안만 빠르게 상승해서 90.58달러 찍고 나서는 힘없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반등에도 재고 발표 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자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89달러까지 밀렸는데, 그나마 그 이후에는 증시 리스크온이 반영되면서 종가는 어쨌든 90달러로 회복합니다. 그나마 이제는 3월, 4월 텍사스 기름 스프레드가 이제는 1.13달러가 축소돼서 조금은 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원유 상승에 대한 캐탈리스트가 또 뭐가 있을까? 좀 약발이 이제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화 강세가 아닌 이상 이거는 이제는 기름은 이번 옵션 만기 끝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주죠. 기름 3월물 만기 전에는 저는 숏을 볼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CTA들이 롱을 잡았다 숏을 잡았다 하면서 등락을 보였지만 마이너스로 보내진 않았는데요. 유럽 세션 개장 후 유럽 증시가 또 상승하자 나스닥 선물은 미국 본장 개장 전에 이미 1% 가까운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갭 상승을 해버리면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 스트레스를 받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시장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변동성 매도죠. 오늘도 시초가부터 변동성 매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종가상 빅스 지수는 19.96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변동성 선물 2월물 최종 거래일인 상황에서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21.45포인트로 콘텐코 상태죠. 그래서 변동성이 웬만해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계속 매수 미결을 쌓는 게 유리한데요. 하지만 오늘 미국 본장 흐름은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유럽 세션 마감 전까지는 S&P가 강세,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술적 눌림 자리마다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댔어요.
전형적인 변동성 매도에 종가, 고가, 손절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게 발표될 CPI에 대해서 리스크 온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CPI는 다음 목요일날 이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발표가 돼요. 따라서 전산장에 주로 영향을 미치죠. 전산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CPI 발표에 강력한 손절매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그걸 숏 커버링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만 오른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 니케이도 그렇고 지난 1월에 언더슈팅을 다들 빠르게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길 CPI라는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기술적으로 숏 커버링을 주기에 좋은 상황이에요. 또 중요한 이평선들을 다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바로 뭐 상승 전환이라고까지는 못해도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나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것이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지수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오늘은 중국 관련 주식들이 꽤 올랐고 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특히 에어비앤비가 강력한 커버링을 줬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캐터필러 같은 그리고 디어 같은 굴뚝도 강세였어요. 특히 디어는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요즘 이 소이빈이나 오츠가 초강세예요. 이 에그플레이션이 되면 고가의 농기계 도입이 가능해지죠. 그러면 요즘에 그 디어가 이 농기계 회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테크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뭐 위성으로 자동으로 연결을 해갖고 뭐 경작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초강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 디어 같은 농기계 회사들이 강세가 나오는 게. 그리고 뭐 테크 주식들 뭐 다 강했어요. 그리고 테크 주식 중에 저는 마이크론이랑 AMD가 굉장히 강하게 커버링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좀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 이 CME가 신고가를 쳤습니다. 이거 선물 옵션이 시대가 오는 건가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이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어디로 스트레드를 줄 것인지가 관건인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이런 갭 상승에서는 닥치고 매도로 대응한 것이 맞지만 저는 시장이 나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갭 상승폭이 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갭 상승폭이 적다면 또 풋매도 기회로 삼고 행사가를 더 올려서 풋 345나 350도 매도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물론 차월물이죠. 다만 오늘부터는 시장이 또 오른다면 기존 콜매도 380은 385로 롤링업을 할 생각이고요. 또 풋 350 매도와 동수량으로 콜매도도 좀 같이 쌓아서 지속적인 상승은 많지만 제가 워낙 풋매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수, 그리고 구리 매수, 채권 매도들 계속 홀딩할 것이고, CPI 발표에 혹여 채권이 올라오게 되면 저는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매도의 찬스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등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CPI 발표에 오버슈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본 것이 맞다고 보지만 단기 매도일 뿐 윗방향으로 1% 더 이상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타의 관점에서만 매도로 접근할 것이고, 또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미국의 숏포지션 잡을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 변동성 지수가 20포인트를 깼어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이나 뭐 CPI 발표와 함께 과도하게 변동성 미리 죽여버린다. 그러면 변동성을 잠시나마 살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수 단기 매도를 볼 것이고, 또 변동성을 뭐 지나치게 종가까지 죽였다 그러면 아예 이번 주는 그냥 매도 없다, 이렇게 볼 생각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쪼록 무리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